자, 이번 문제는 37번 문제입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37번 문제입니다. 자, 어떤 소녀가 그림과 같이 사이펀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, 자,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, 우리가 빨대로 물을 갖다가 빠는 것과 마찬가지처럼, 이 물이 사실 어떻게 돼요? 사람이 그 빠는 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겠죠?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압력에 의해서 물이 밀어서 올라가게 되면,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 낙하가 돼가지고, 이렇게 이제 물이 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, 이것은 관 속에 있는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고, 가끔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뭐 드럼통에서 석유를 갖다가 뺀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한쪽 끝에다가 드럼통에다가 하나 놓고 한쪽 끝에서 한번 빨아가지고 뽑아져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압력 차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흘러져서 나오겠죠.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몇 장면 나오게 되는데, 자,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우리가 사이펀 현상이라고 합니다. 사이펀 현상 같은 경우는 이 반드시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,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양변기 있죠. 양변기 우리 물 내렸을 때 그 물이 쭉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도 이 사이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그 사이펀 현상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 어항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을 갖다가 다 지금 바깥으로 내려보내고 싶은 거죠. 직접 갖다 버리면 되는데, 이제 호스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, 직사각형의 어항의 그 밑넓이가 A가 되고, 그 다음에 깊이가 이제 H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어항하고, 그쵸? 다시 말하면 이 어항의 높이하고, 그 다음에 이 밑에까지, 그쵸? 이 어항의 수면까지, 사이펀의 출구까지 하게 되면은 D만큼 아래 내려가게 되는데, 출구까지 그 길이하고, 그 다음에 H를 갖다 비교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훨씬 더 길게끔, D가 훨씬 더 긴 경우가 됐었을 경우에, 그때 이제 어항의 물을 갖다가 완전히 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, 자, 이렇게 A-의 루트 2GD 분의 AH가 됨을 갖다가 이제 보이라는 얘기죠. 자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갖다 써주게 되냐면, 베르누이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해주면 되죠. 자, 첫 번째 우리가 어항의 수면을 갖다가 첫 번째 상태를 보고, 그 다음에 이 사이펀의 출구 부분을 갖다가 두 번째, 그쵸? 두 번째라고 보게 되면은, 자,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냐면, 베르누이 방정식을 하나 정리해보면 되겠죠? P1 플러스 2분의 1의 로 V1의, 그쵸? V1의 자승 플러스 로지 Y1은 어떻게 되냐면, P2 플러스 2분의 1의 로 V2의 자승 플러스 로지 Y2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결정해 보면 되는데, 지금 첫 번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어항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.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태에서 이 사이펀의 출구에서도 보게 되면 얘도 오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P1하고 P2가 전부 다 대기압 상태가 됩니다. 자, 대기압 상태가 되고, 자,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되죠? 어항의 수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, 자, 이 값은 제로가 되고, 그쵸? 제로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이제 D가 되는 거니까, 자, 이 식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, P0 플러스 우리가 로지 D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사이펀 출구가 되는 부분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갖다 하게 되면, 역시 여기도 P0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준점으로 떨어진 거죠. 기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로가 되겠죠. 그리고 그때 나오는 속력이 바로 뭐냐면 2분의 1 로 V2의 자승이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V2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, 자, 대기압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갖다 구할 수 있죠? 이 사이펀 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속력은 루트 2GD가 나오죠. 이거 뭐랑 똑같아요? 자유낙하, 그쵸? D라는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갖다 시켰었을 때 이 땅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갖다 구하는 거. 생각나죠? V는 루트 2GD. 이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토리첼리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. 요 속도가 같다고 해서.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V 값을 갖다가 구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부피 흐름률을 한번 보죠. 부피 흐름률.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하겠다는 얘기죠. 부피 흐름률을 갖다가 보게 되면, 왜? 넓이, 그 다음에 요것도 단면적이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의 AV 값하고 이 상태에서의 AV 값이 같다는 연속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한 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, 그쵸? 요 부피가 되겠죠? 부피가 되기 때문에 요 갖다 쓰게 되면, 자, 이 V는 어떻게 돼요?
이 어항이죠. 어항에 관련된 거가 되니까 얘는 AH, 그쵸? 그 다음에 T가 되겠고, 이것이 어떻게 돼요? 요 끝에서, 사이폰 출구 끝에서의 그 연속방정식과 같은 거니까, 그때는 A 다시, 그 다음에 요게 V2가 되겠죠. 아까 여기서 V 값을 갖다 구했으니까, 뭐, V2를 갖다 우리가 V로 가도 상관없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그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,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? A 다시 V분의 AH가 되겠죠. 그리고 V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? 루트 EGD를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, 자, 이렇게 정리되겠죠. A 다시의 루트 EGD분의 어떻게 되죠? AH. 자, 그래서 사이폰 현상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저 어항에 있는 모든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은 지금 우리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A 다시 루트 EGD분의 AH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